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 중 하나죠. 타이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데는 미 정부와 의회가 타이완에 가한 압력도 한 몫을 했어요. 40년에 걸쳐서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국민당 정부의 압력을 가했죠. 물론 미국이 타이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타이완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있고 지난 50년간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었던 지난 30년 동안에도 양측의 관계는 긴밀했어요. 미국과 타이완은 여전히 안보적인 측면과 정보면에서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00만 명이 살아가는 타이완섬. 중국 해안에서 150km 떨어진 이곳은 중국과 미국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는 전략적 거점이다. 타이완의 정치 경제 중심지인 타이베이. 컴퓨터 부품 산업 등을 통해 일찌감치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이곳은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현대 도시다. 1895년 타이완 섬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50년 만에 일본은 물러갔고 평화 조약을 통해 타이완은 중화민국에 반환된다. 그리고 중국은 내전에 돌입한다.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벌인 내전이었다.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자 미국의 지원을 등여본 장제스는 국민당 군대를 거느리고 타이완 섬으로 도망쳤다. 이후 공산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는 공존해왔다. 베이징의 공산당 정부는 중국 본토를 통치한다. 타이베이의 국민당 정부는 1949년부터 타이완을 통치하기 시작했고 타이완은 이후 점진적으로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다. 두 정부는 모두 자신이 중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은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만을 국가로 인정한다. 타이완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20개 정도뿐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 정부는 타이완을 중국의 23번째 성으로 간주하며 반란군 정부가 차지한 이곳을 본토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다른 동기도 많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국가적 자존심입니다. 중국인들은 자존심을 중시하고 중국 통일을 심정적으로 원합니다. 그 정서는 강력한 현실이죠. 두 번째는 전략적 고려입니다. 중국 역사를 살펴보세요. 타이완이 중국의 적대적이면 중국 본토는 늘 애를 먹었습니다.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자신이 중국 해군 사령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의 바다를 책임진다고 말이죠. 그럼 중국의 해안 지방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군의 군사력을 증강해 해상 방어선을 본토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는 것뿐이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왜냐고요? 현재 중국의 경제, 금융 중심지, 교육 중심지, 공업 중심지는 대부분 해안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해군의 임무는 해안가의 도시들을 안전하게 방어해 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방어선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니 문제가 있습니다. 본토 해안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타이완 섬이죠. 2008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는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 마잉주 주석이 당선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독립을 바라는 타이완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마잉주는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했다. 경제성장, 군사적 긴장 완화, 국제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 역시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본토에 투자하는 타이완 기업에 각종 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는 없다. 타이완이 독립을 추진한다면 무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신호를 중국은 계속 보내고 있다. 56개 민족이 모인 중국에서 하나의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타이완 섬 중부에 건설된 한 고속도로. 몇 분 만에 고속도로는 활주로로 변신했다. 타이완에선 흔한 일이다. 주민들은 훈련을 지켜본다. 프랑스의 미라주 2000과 미국의 F-16 전투기가 엄청난 소음을 내며 날아오른다. 유사시 미국의 지원이 불확실해지자 타이완은 적극적으로 자위책을 찾았다. 전쟁이 발발하면 공항과 공군기지는 1차 공습 목표가 된다. 현대전은 늘 공중전으로 시작한다는 걸 모두가 잘 알기 때문이다. 공군이 약하면 전쟁에 이기기 어렵다는 걸 모르는 군사 전문가는 없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그 점은 잘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은 공군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세력 균형은 무너지고 있죠. 중국의 미사일은 타이완의 공군기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공군기지가 파괴되면 타이완은 공군력의 우위를 잃게 됩니다. 타이완 군사력의 최우선순위는 공군이다. 그 다음은 육상의 특수부대인데 타이완 특수부대는 중국 육군을 적으로 상정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 전쟁 발발 시 주요 지점 공격을 위해 낙하산으로 침투할 중국군을 저지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타이완 사람들도 압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타이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돼야 한다는 거리요. 최소한 2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타이완이 알아서 공격을 막아내야 할 겁니다. 미국은 그 후에야 개입할 테니까요. 사실은 미국이 개입을 할지 안 할지도 불분명하죠. 미국이 개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타이완군이 중국 정예부대와 맞서 싸워서 상당한 타격을 입힌 후에 개입을 한다면 전쟁 수행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모든 타이완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큰 걱정거리다. 중국의 군사력은 최근 몇 년 사이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자동적으로 타이완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란 정책을 유지해왔어요. 다시 말해 무력 충돌 발생 시 미국이 취할 태도를 중국 정부도 타이완 정부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죠. (1996년)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그 사실은 전